네, 그럼 오늘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종목 세 가지는 무엇일지 문 열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가 궁금해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또 조금 찜찜하게 시장이 출발하더니 오늘은 또 달라요. 네,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예, 항상 펼쳐봐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의 종목도 펼쳐봐야만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셨어요?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죠. 바로 웹툰과 함께 지금 뭐 DNC 미디어라던가 미스터 블루, 키다리 스튜디오 이 세 가지 종목이 좀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DNC 미디어가 집콕 시대에 웹툰이 뜬다고 하는데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에 대한 답변은 무엇인가요?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게 되면 다시 보자. 컨텐츠주는 다시 봐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보자. 좋게 다시 보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다시 본다는 얘기는 한 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네, 계속 그런 관점으로, 보고 예. 우리 관심 종목 안에 둬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DNC 미디어를 갖고 있는 주주분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을까요? 한번 토론방으로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웹툰은 코로나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면은 집안에서 웹툰을 많이 볼 테니 수혜일 거다라는 의견이고, 이제 DNC 미디어 방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종목이 미스터 블루였어요. 미스터 블루랑 이 DNC 미디어 누가 더 좋은지 서로 좀 의견이 분분했고, 이제 웹툰은 네이버가 1위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됩니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럼 DNC 미디어가 강세를 보여준 이유, 웹툰, 이 콘텐츠 때문인지 다시 봐야 되는 이유 설명해 주세요. 네, 앵커님은 웹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셨죠? 저 좋아해요. 네, 갑자기 바뀌셨네요. 네, 주가가 올라오면은 주주가 되면은 성향도 바뀝니다. 네, 봅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비대면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뭐해? 심심한데 뭐해? 그러면 이제 영화도 보다 지쳤다. 드라마도 정주행 다 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웹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웹툰에 대한 시각들이 바뀌고 있는 관점 쪽에서 이제 변화 요인들이 충분하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페이지에 쉽게 말씀드리면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툰을 공급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또 히트작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이제 국내 쪽이 아니라 이제 해외 쪽도 진출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해외 진출하게 되면 해외 이용자 수가 너무 늘어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매출액 자체가 작년도 좋았는데 올해도 한 33% 증가해서 560억대까지 나올 걸로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7% 증가한 125억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주죠. 그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는 게 오늘 DNC 미디어의 강세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9.36% 상승하고 있고요. 제가 토론방을 보니까 네. 좀 이 종목이 갈 듯하면서 안 갔나 봐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와 많이 비교를 하더라고요. 미스터 블루는 저렇게 잘 가는데 왜 DNC 미디어는 안 가냐. 이 미스터 블루와 키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의 각각의 장단점을 좀 분석해 보자면 무엇이 가장 눈에 띄세요? 네, 일단 DNC 미디어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웹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관심 있게 본 상황 쪽에서 근데 매매는 되게 힘듭니다. 특히 거래가 안 되면은 뭐 장중에 어떤 오전장에도 거래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판단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고요. 그런데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게 되면 분명히 이번에 성과가 많이 나왔을 대표적인 회사인데 그런 쪽에서 일단 세 가지 중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최선호다라고 하게 되면 DNC 미디어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요? 예, 날개를 달았죠. 카카오 페이지와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크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하지만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감은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2,700억, 한 뭐 조만간 한 단계만 더 오르면은 3,000억대 근접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비하고 약간 좀 비싼 측면은 있지만은 성장성이 받쳐준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변화가 계속 돋보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약간 무협 만화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협지의 4대 천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 계시고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시죠? 저는 무협은 안 봐요. 네, 무협만 배우고 멜로만 보시나 보죠? 로맨스만 봐요. 네,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매출 구조로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어떤 온라인 컨텐츠 쪽이 아니라 게임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댓글에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실적을 가장 또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게임 쪽의 매출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성을 가지면서 실적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컨텐츠 관련주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찬가지로 웹툰 관련된 쪽의 웹소설 이쪽에 대해서 매출 구조가 상당히 큰 쪽인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봐야 되겠죠. 좋을 것이란 기대감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 실적 변화가 확인이 돼야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DNC 미디어를 그 안에서 최선호주로 꼽아주면서 다시 보자라고까지 강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오늘 장 한 9% 넘게 현재까지 오르고 있는데 네. 여기서 사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제가 DNC 미디어를 계속 매매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네. 항상 고가 앞에 고점대를 돌파해서 고가가 나올 때 따라가게 되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네. 한 일주일을 고생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 쪽에서는 이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강하게 돌파를 하기에는 아직 어떤 좀 여건이 좀 덜 됐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격대는 한 21,500원대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지금 목표가는 그래도 직전 고점대 부근인 26,000원대 부분까지는 어떤 충분히 여력은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뚜껑을 열어서 실적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도 좋습니다라고 확인돼야 그때부터 전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9,000원대로 중기 지지권을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현재 가격보다 살짝 내려왔을 때 매수해 보시고요. 목표주가 26,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DNC 미디어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봤고 두 번째는 오늘 남북경협주 안에 있는 아난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남북경협주가 아난티, 조비 너나 할 것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 테마주로서 남북경협주가 갈 수 있을까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현상들이 나왔었죠. 저점에서 빠르고 강하게 네. 한번 쭉 올라오더니 어떤 주가는 좀 점점 점진적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또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일단 지금 남북 관련된 쪽에서 바뀐 게 있을까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바뀐 건 없는데 기대감이 먼저죠. 항상 남북경협주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고 몇 번 당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계속 조심해보자라는 관점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오늘 장의 상승 이유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 토론방에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총선 이후에 이제 대북주가 갈 것이다라고 많은 주주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테마 중에서는 대북분이다라고 좀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미국 의회가 대북의 인도적 지원 신속화 법안을 상정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비, 아난티 이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아난티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됐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총선 관련해서 지금 테마로 엮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총선이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들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여당 쪽에 좀 유리하게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를 미리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반대로 또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로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었는데 만약에 여당이 유리했지 않고 야당 쪽이 만약에 유리하게 됐다. 내일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밀릴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불확실성도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 총선 이후에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본격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금 정부 입장 쪽에서 대북 정책을 신경 쓰기보단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어지러워진 어떤 세계 경제부터 어지러워진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더 챙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행정부의 마음이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관련된 법안을 상정했다라는 쪽인데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통과가 아닙니다. 상정입니다. 상정. 네, 올라간 것만 가지고도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더 올라가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통과될 때까지를 지켜보자라고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난티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주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분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 하락할 때도 같이 빠졌고 시장이 잘 갈 때도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난티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우선 갖고 계신 보유하신 분들을 좀 위주로 살펴볼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때 작년 1월 달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3만 원대 있던 주가가 네. 지금 8천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 낙폭 과대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게 일단 전부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 낙폭이 컸기 때문에 회복하는 정도, 특히 코스닥이나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들을 봤을 때 거의 다 지금 21선 이상까지 들어오는 상황들까지 봤는데 이제 움직임이 가시화됐다는 관점 쪽에서 낙폭을 회복하는 정도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대감뿐이지 실체가 아직까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 쪽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오르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직전 고점대와 연결되는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약 한 8,700원대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가격대가 7,300원대 이하, 즉 박스권 안쪽으로 다시 내려갔었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테마적인 흐름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그래도 또 지난 며칠 3일 전에 저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 관리 하셔야겠죠. 그래서 6,400원대로 손절가를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8,7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보유자의 관점에서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 궁금증입니다.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우리 산업이 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간밤에 크게 급등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주도 오르고 수소차 주들도 네. 꿈틀꿈틀거리고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 산업도 이 테슬라 주가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떤 제조사를 따라가면 참 좋겠지만은 네. 일단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어떤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들이 과거처럼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갈까는 아직까지 또 의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계속 탄력을 보이기는 아직까지 조금 글쎄라는 표현으로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글쎄라는 단어를 붙여주셨는데 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모델 3 그리고 테슬라와 좀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론방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의 급등으로 연결짓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도 궁금했던 게요. 최근 3월에 국내 수입차 1위가 이제 테슬라의 모델 3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차 분야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모델 3가 1위한 것은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크다. 딱 보이지 않니?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에 대한 대댓글에는 우리 산업은 모델 3랑 상관이 없죠. 모델 S면 모를까?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좀 헷갈려서요. 우리 산업과 테슬라 어떤 관계 있어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산업은 공조 쪽의 강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뭐 공조 히터, 뭐 액추에이터 이런 쪽에서 자동차 부품 쪽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직접 납품하는 게 아니라 2차 공급사죠. 그러니까 즉 납품하는 회사들은 현대모비스나 뭐 두원공조, 해외 쪽으로는 덴소 이런 회사로 공급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다시 만들어서 이제 제조사한테 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 공조 관련된 부분들, 열 관리되는 시스템은 과거에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차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쪽이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럼 앞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어떤 전자과 관련된 부분들로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고요. 테슬라 쪽에서도 과거 한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납품은 들어가고 있는데 모델별로 좀 다르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들어가는데 아직 수익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지는 않는다라는 쪽이 재무제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아서 관련주로는 엮이지만은 이를 통해서 뭔가 획기적인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져오기는 아직 전기차 시장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네. 그 수혜를 우리 산업까지 이제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전기차 시장이라는 부분들이 좀 더 양적으로 커져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이 나와야 우리 산업부터 관련된 전자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 영향을 끼칠 부분들인데, 또 하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유가도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유가 쪽으로 봤을 때 굳이 내가 기름값을 싼데 바로 전기차로 전기차를. 넘어가기는 아직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런 들죠. 글도 실제로 있었어요. 토론방에요. 네. 솔직히 지금 코로나19만 좀 끝나면은 밟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혹시나
제 주변에 드디어 테슬라 모델을 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안에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 봤는데 네.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85% 자기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연비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아직까지 기름이 효율료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기차 충전 비용에 비해서는 여전히 메리트는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으로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그래도 절대적인 가격은 또 비싼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게요. 글쎄라는 거면은 김민수 대표님은 그렇게까지 강력 매수 의견 아니시겠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네. 일단 주가 탄력들이 계속 가기에는 이제 지금 딱 보이시는 중기 저항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물 소화 정도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재매수하자라는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대 부분에서는 일단 17,000원대 이상 이 정도 부분에서는 정리를 한번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한 16,500원대 이하에서 접근하자라는 관점과 함께 손절가는 14,700원대로 또 단기 박스권이죠. 이 부분이 이탈되면은 정리하는 관점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000원 선 이상이라면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공략해보자라고 우리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어요. 오늘의 세 가지 궁금증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